마켓 무버입니다. 여러분 야구 좋아하시나요? 지난해에는 프로야구가 1,000만 관객을 사상 처음으로 동원하기로 했는데요. 지난 주말에 프로야구가 또다시 개막해서 시즌의 시작을 알렸는데 역대 최다 관객을 또 동원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야구의 인기가 나날이 높아지고 있다 보니 식품업계에서는 야구 관련 마케팅을 본격화하는 모습인데요. 야구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빵이 또 있습니다. 바로 크보빵, KBO빵입니다. SPC 삼립에서 출시한 빵인데 3일 만에 100만 개의 판매를 돌파했다고 하는데요. 롯데 자이언츠를 제외한 9개 구단의 특징을 담은 이 빵입니다. 롯데 자이언츠의 경우에는 롯데 계열사 안에 삼립의 경쟁사인 롯데 웰푸드가 있기 때문에 제외가 좀 된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이 제품들 안에는 9개 구단 대표 선수와 마스코트가 포함된 띠부실 189종, 그리고 국가대표 라인업으로 구성된 스페셜 띠부실 26종이 랜덤으로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야구 팬들이 좋아하는 선수와 구단의 띠부실을 모으기 위해서 빵을 사들인 결과 이러한 기록적인 판매고를 올린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해서 증권가에서도 주목을 하고 있는데요. IBK 투자증권에서는 SPC 삼립이 크보빵으로 인해서 투자 심리를 크게 회복할 것으로 전망하기도 했습니다. 약 3년 만에 돌아온 캐릭터빵의 인기에 힘입어서 주가 측면에서도 긍정적일 것이라는 의견입니다. 포켓몬빵과 비슷하게 비교가 많이 되는데 제2의 포켓몬빵이 될 것으로도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일단 주요 소비층이 연령대가 더 높기 때문에 구매량이 더 높을 것으로 봤고요. 크보빵의 경우에 또 단가도 더 높기 때문에 영업 마진율도 더 훨씬 개선될 것이라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이 밖에도 또 유통업계, 식품업계에서 계속해서 야구 마케팅에 나서는 모습입니다. 일단 영화관에서 야구를 보는 거 좀 상상해 볼 수 없을 것 같은데 이제는 영화관에서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극장에서 야구를 보면서 켈리 맥주를 보는 이런 캠페인을 하이트진로와 CGV가 협업해서 하는 건데요. 한국야구위원회에서 업무 협약을 맺고 프로야구 주요 경기를 극장에서 단독으로 생중계하기로 했습니다. 하이트진로가 프로야구 개막을 맞아서 CGV와 함께 진행을 하는 거고요. 전국의 60개 CGV 극장에서 일요일마다 2경기씩 중계에 나설 예정입니다. 이 밖에 신세계그룹에서도 대형 할인 쇼핑 행사인 랜더스 쇼핑 페스타를 개최하는데요. 이마트와 신세계백화점, 지마켓, 닷컴까지 신세계그룹의 온 오프라인 주요 계열사가 모두 참여하는 꽤 큰 행사입니다. 4월 4일부터 13일까지 총 열흘간 진행하게 되는데요. 프로야구 경기가 끝나는 저녁 시간에 맞춰서 할인을 기획한다고 전했습니다. 이런 야구 마케팅은 젊은 층이 중심이 되기 때문에 마케팅 효과가 더 클 것으로 유통업계에서는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소비자들에게 그리고 기업들에게도 야구 개막 시즌의 활기를 느낄 수 있는 특별한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라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마켓무버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시장에서 핫한 이슈와 종목들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보도록 할게요. 지식인포의 박근호 이사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이사님과 오늘도 시장 이야기 해볼 텐데 시장 자체는 사실 이렇다 할 좀 이슈가 없고 오늘 코스피는 하락세, 코스닥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1%대 넘게 급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시장 자체가 쉽지는 않은데 그래도 장 초반 비교에서는 외국인들의 매도폭이 조금 그나마 좀 줄어들고 있다라는 점이 긍정적으로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오늘 시장 어떤 주제를 두고 이야기를 하면 좋을까요? 지금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사실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 현대차가 대규모 투자를 단행을 했습니다. 어제는 사실 저희가 같은 시간에 완성차 쪽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오늘은 그 밑에 있는 기업들, 밸류체인 기업에 대한 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워낙 현대차와 기아가 가지고 있는 밸류체인 기업이 많긴 한데요. 그 기업들에 대한 전체적인 투자 의견 좀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내용을 한번 좀 살펴보고 가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현대차 쪽에서 25년도, 올해서부터 28년도까지 약 30조를 미국에 투자를 하겠다. 올 초에 이제 현대차가 국내에도 한 24조 원을 투자를 하겠다라고 이제 공언을 한 바가 있죠. 그 다음에 올해 1월 달에 미국의 이제 철강에 현대차 그룹이 10조 원을 투자를 하겠다. 그 다음에 이번에 30조를 투자를 하겠다. 사실 이게 뭐 제가 봤을 때는 좀 약간 트럼프 듣기 좋으라고 하는 얘기일 수도 있긴 하고, 그 다음에 그게 큰 기업이 그렇게 트럼프 좋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겠습니까? 근데 지금 현대차 쪽에서 이거는 개인의 의견인 걸로. 네, 그렇죠. 지금 현대차 쪽에서 이제
죄송합니다. 현금성 자산이 한 26조 원 정도 있거든요. 근데 과거에 그 현대차가 이제 조지아주 미국의 이제 3공장이죠. 우리가 현대 지금 메타플랜트 아메리카로 불리는 그 공장을 세울 때 약 2조 원이 채 안 들었거든요. 1조 5천억도 안 들었을 겁니다. 근데 이 30조를 어디다가 이제 4년 동안 투자를 할 것이냐. 딱 자동차라고 못을 박지는 않았죠. 맞아요. 일단은 뭐 배터리, 그다음에 자동차 부품, 뭐 물류, 철강은 이미 나온 얘기고 미래 산업에 이제 투자를 하겠다. 미래 산업은 아무래도 뭐 로봇 뭐 이런 부분이 될 것 같은데 오늘 이제 어제 사실 넥스트레이드 쪽에서 이제 애프터마켓 쪽에서 시간에서 이제 8%가 올랐는데 현대자동차 오늘 위쪽에서 이제 시초가에서 거의 상승을 못하고 좀 밀리고 있는 상황이죠. 어제 대비해서 오르고 있는 상황이고 오늘 나름대로 이제 MS 오토텍이나 뭐 현대고검이나 아진산업 이런 기업들 상당히 좀 탄력적으로 오전장에 움직이긴 했었습니다만 오후장 들어서 좀 약간 좀 매물 출회가 되면서 윗골을 좀 길게 달고 있는 모습인데 일단 이 부분을 생각을 해봤을 때 과거에 이제 메타플랜트 아메리카를 조지아에 지을 때 사실 현대자동차 관련 부품사들이 주가 상승이 굉장히 좋았었어요. 이제 그때는 좀 약간 이원화가 됐었는데 어떻게 이원화가 됐냐면 미국의 조지아 공장에 따라서 그 현대자동차 옆에 울타리처럼 이제 부품사들이 따라서 같이 공장을 지었거든요. 그때 같이 들어간 기업 그다음에 안 들어간 기업들의 어떤 주가 차별화가 굉장히 좀 심했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아직 뭐 어떤 쪽으로 메타플랜트 아메리카를 증설하겠다라는 얘기는 이제 오피셜로 나오긴 했습니다만은 뭐 공장을 따로 짓는다던가 사실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맞아요. 그리고 네. 트럼프 입장에서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죠. 이제 현대자동차 뭐 위대한 기업이다. 미국에서 부품 조달해서 완성차 만들면은 관세 없다. 그거 뭐 당연한 얘기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GM 같은 경우에 전체 미국 1등 자동차 기업이죠. GM 같은 경우에 전체 그 생산 물량의 70%를 멕시코에서 생산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애플 같은 경우도 아이폰 같은 경우는 중국에서 다 만들죠. 근데 현재 이런 게 지금 이슈화가 되고 있어요. 과연 GM까지 어떤 손실을 주면서 멕시코의 완성차 업체들이 모든 자동차의 어떤 관세를 부과를 하느냐. 그리고 중국에서 생산을 하고 있는 아이폰도 미국으로 갖고 왔을 때 관세를 부과를 하느냐. 트럼프 일기 때는 중국과의 관세 전쟁이었고 지금은 전 세계와의 관세 전쟁인데 트럼프 일기 때 아이폰에는 관세를 면제를 시켜줬습니다. 좀 약간 아이러니한 그런 부분이기도 한데 근데 지금은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아이폰에도 그 관세를 매기로 결정을 했죠. 그래서 오히려 삼성의 갤럭시가 많이 팔릴 수도 있다는 얘기도 나와주고 있는데 뭐 관련주들 본다라고 하면 저는 일단 좀 가벼운 종목군들 뭐 1,000억대, 2,000억대 종목 말고 지금 자동차 관련주 중에서 가장 이제 상승률이 높은 이제 현대모비스를 좀 꼽고 싶은데요. 모멘텀이 두 개가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현대모비스 소개를 시켜드리면서 GM과의 조 단위의 어떤 그 수주를 임박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거 말고 지금 하나 또 떠오르는 부분이 무엇이냐면 현재 자동차 반도체가 이제 전 세계 시장 규모가 120조 원이 넘는데 현대모비스가 자체적으로 자동차 반도체를 지금 설계를 해서 올해 양산을 들어가죠. 실질적으로 어느 쪽에 파운드를 맡길 것인가는 아직은 시장에서 나오지는 않긴 했습니다만은 현대모비스의 지금 차세대 먹거리를 강력하게 부상되고 있는 게 이제 자동차 반도체. 자동차 반도체 일반 자동차의 반도체 한 3,000개 정도 들어가거든요. 적게 들어가도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이제 현대모비스, GM과의 이제 수주 임박. 그 다음에 현대자동차가 이제 조지아 공장 들어갈 때 메타플랜트에 현대모비스가 부품 공장 같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관세적인 측면에서 상당히 좀 유리한 부분이 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은. 개인적으로는 길게 가는 섹터는 아닌 것 같긴 합니다만 아직 좀 구체적인 부분이 안 나왔기 때문에 일단 원픽을 꼽으라고 이제 말씀해 주시면 저는 오늘 위쪽에서 약간 밀리긴 했습니다만 지금 시장에서 이제 평가도 그렇고 일단 현대모비스가 가장 좀 나아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그러면 하겠습니다. 자동차 섹터에 대한 뭐 이 상승세가 이어지지 않을 거라고 보시는 걸까요? 일단 그거에 대한 근거는 현대자동차가 올해 초에 1월 달에 국내에도
24조 원 투자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때 관련주들 딱 하루 움직이고 안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서 이번에도 사실 뭐 그거에 대한 반복이라고 보기는 약간 힘들긴 합니다만은 제 의견은 뭐 나쁘다 좋다가 아니라 아직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이제 투자가 집행이 되는지 안 나왔기 때문에 오늘 이제 오른 걸로 인해서 그동안에 좀 약간 기다리셨던 분들은 오히려 차익 실현 쪽으로 전략을 잡는 게 개인적으로는 좀 맞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부터 비슷한 의견 전해주고 계십니다. 네. 사실 자동차 쪽으로 오늘 시세가 좀 크게 나오고는 있는데 박근혜 이사님께서는 지금 투자하는 이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인 게 아직도 없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고요. 이에 따라서 지금 자동차주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차익을 실현하는 게 맞지 앞으로 조금 더 상승 탄력을 기대하기에는 약간 어렵지 않을까 하는 의견 전해주셨고요. 다만 그럼에도 만약에 내가 자동차주를 보고 싶다. 자동차 부품주 안에서 무언가를 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현대모비스에 주목해보자라는 의견으로 정리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해보시고요.